안녕하세요. 저는 떡집을 운영하며 손주들 보는 재미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제가 자식 둘에 며느리와 사이까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나중엔 절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늘 저희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내용을 최대한 열심히 써볼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 공장을 다녔고 저는 집에서 애들을 키우며 알뜰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출근할 땐 저희 애들이 달려나가서 두 손 모으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남편의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화이팅! 그래, 아빠가 너희들 말대로 오늘도 꼭 화이팅 할게.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저는 집에서 애들을 키우며 간식 같은 것도 다 직접 만들어 먹였어요. 특히 직접 떡을 만들어주면 저희 애들이 엄청 잘 먹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집에서 떡을 직접 해 드셨는데 그때 저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떡을 좀 잘 만드는 편이었거든요. 엄마, 나 시루떡 또 주세요.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많이 먹다가 배탈 나면 큰일 나. 엄마가 조금만 더 잘라줄 테니까 이것만 먹고 남은 건 나중에 먹어. 알았지? 그 후 저희 애들이 둘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동네에 떡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사 시작해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쌀도 갈고 떡도 만들어서 찌고 진열도 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떡집을 홍보하기 위해 떡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맛보기로 하나씩 나눠주기도 했어요. 떡 한번 잡수고 가세요. 여기 꿀떡도 있고 시루떡이랑 절편도 있습니다. 어머, 여기 꿀떡 진짜 달달하고 맛있다. 사장님, 혹시 백설기도 해요? 좀 있으면 저희 딸 100일인데 주문할까 해서요. 그럼요. 당연히 백설기도 하죠. 단체 주문도 가능하니까 미리 연락만 주시면 준비해 놓을게요. 종류를 여러 개 해야 하다 보니까 손이 더 많이 가고 가끔씩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오면 정말 혼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서 만들어 놓은 떡을 대충 주워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저희 남편이 옆에서 참 많은 힘이 되어 주더군요. 집에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가끔씩은 퇴근하고 저희 떡집에 와서 제가 뒷정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여보, 집에 일찍 가서 쉬지. 뭐하러 여기에 왔어? 뒷정리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먼저 들어가. 아니야. 당신이 나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그나저나 오늘도 떡이 거의 다 팔렸네. 아, 역시 당신이 만든 떡이라 그런지 인기가 참 많은가 봐. 저는 떡집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돈 한 푼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재료 하나 살 때도 100원 하나까지 다 비교해보고 사고 애들 옷은 사줘도 제 옷은 안 사 입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은근히 구두쇠라 저처럼 엄청 아껴 쓰더라고요. 제가 용돈을 쓰라고 주면 그걸 꼭 반만 쓰고 반은 남겨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여가는 게 참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돈을 아껴 쓰는 법을 늘 가르쳐 줬어요. 얘들아, 이제부턴 엄마가 용돈 주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가계부를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고 돈 쓰는 습관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게 전 애들한테도 경제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돈도 정말 알뜰하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번 돈으로 저희 애들 둘 다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특히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권 대학에 가서 성적으로 장학금도 탔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얼마나 대견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성지야, 정말 잘했다. 엄마가 너 장학금 탔으니까 선물로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평소에 너 갖고 싶은 거 있었으면 뭐든지 얘기하렴. 엄마, 장학금 타서 등록금 아꼈는데 그 돈을 뭐하러 또 써요. 그냥 난 오늘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등록금 아낀 돈으론 나중에 엄마 아빠 노후에 보태서 쓰세요. 저희 딸은 치킨 한 마리로 된다고 했지만 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딸을 위해 백화점에서 옷과 운동화를 사다 줬습니다. 어른스럽게 자란 저희 딸이 너무 예쁘고 대견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온 가족이 알뜰하게 살다 보니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저와 남편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3층짜리 작은 빌라 건물 하나를 사게 되었거든요. 1, 2층은 세를 주고 저희 3층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던 날 너무 기뻐서 가족끼리 파티까지 했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피땀 흘려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결실 이루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젠 이 건물에서 세 받으면서 살면 되니까 노후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그럼 이젠 이 건물이 있으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나저나 나보단 네 아빠가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지. 나야 워낙에 떡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떡집에서 일하면서도 참 즐거웠지만 네 아빤 공장에서 힘든 일 다 하면서 엄청 고생하셨잖니. 아유, 내가 고생을 하기 뭐래.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었어도 당신이 살림을 알뜰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좋은 날을 맞을 수 없었을걸. 그 후 저희 남편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떡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계속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마침 저도 단체 주문이 많아져서 일손이 모자랐거든요. 그래도 예전부터 남편이 저희 떡집에 와서 일을 간간히 도와줬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고 재밌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층 더 행복해진 저희 집에 또 한 번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꽤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들어갔는데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이가 저희 집에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홍삼 좀 사왔는데 오늘부터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원래 어머님, 아버님 연세엔 기력 보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유, 지난번에도 영양제 잔뜩 사다 줬으면서 이번엔 또 홍삼이야? 내가 자네 덕분에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에이, 100살까지만 살지 마시고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셔야죠. 저도 똑같이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때까지 어머님, 아버님 오시고 아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겠습니다. 사위는 저와 남편의 생일 때도 용돈을 턱턱 주고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엔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라고 2박 3일 국내 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은근히 주눅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휴, 나도 매제처럼 돈을 잘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효도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매제 보기 민망해 죽겠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형님도 지금 남부럽지 않게 효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주눅들어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둘 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저희 딸 부부와는 달리 저희 아들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그만뒀는데 이직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몇 달씩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두 번째 회사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도 월급이 몇 달씩 밀려서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이 사고를 크게 치는 바람에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저 또 실직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아들이 다니던 두 번째 회사도 망하게 되고 아들은 맨날 술만 마시며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세 번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행히 거기에선 별 사고 없이 자리를 잡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와 남편도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저희 아들이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예비 며느린 아들보다 한 살 어렸는데 미용실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정이 시골에 있고 형편도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첫인상도 너무 밝고 싹싹하게 잘 얘기하는 모습에 마음이 들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견례했는데 안사돈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딸이 집안을 생각해서 대학도 안 가고 미용을 배워서 20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혼자 서울 가서 일하는데도 저희가 부모로서 능력이 없어서 원룸도 하나 못 구해주고 고시원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렇게 스스로 어엿한 사회인이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 예비 사이랑 예비 사돈들께서도 정말 좋은 분들인 것 같아 제가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가진 거 하나 없는 저희 집안이랑 사도 맺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사위 아들처럼 예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하긴요. 오히려 저희가 사돈들께 감사하죠. 요즘 세상에 우리 예비 며느리처럼 생활력 강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손 안 벌리려고 20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힘으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 듣고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끝내고 저희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신혼집이 문제더라고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 둘 다 직장이 서울인데 모은 돈이 둘 다 없다 보니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들 표정이 한동안 계속 안 좋았습니다. 성희가 오늘도 괜찮은 집 못 본 거니? 하기야 서울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겠지. 그러게요. 저희가 가진 돈으론 기껏해야 원룸 월세나 반 지하방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주희도 그동안 일하면서 집에 생활비 보내느라 모은 돈이 없고 저도 회사가 몇 번 망하는 바람에 실직 생활이 길어서 돈을 별로 못 모았잖아요. 저희 딸 부분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돈도 금방 모으고 대출도 잘 나왔는데 아들과 예비 며느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의 후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그냥 신혼집을 우리 건물 2층에다가 차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니? 마침 2층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나가서 집이 비었기도 하고 너희들 원룸이나 반지하에 사는 건 부모로서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그래. 그래도 나중에 아이도 낳고 할 텐데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월세 같은 건 따로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관리비 정도만 부담하면서 살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정말 저희가 그 집에 살아도 된다고요? 그럼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들 힘들게 사는 걸 어떻게 보겠니? 그러자 저희 예비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저와 남편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 사실
여태까지 고시원 생활도 많이 했어서 좁은 원룸이나 반지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평생 동안 꼭 보답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바로 아랫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25평짜리 평범한 빌라인데도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내외랑 가까이 사니까 좋은 점이 많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가끔씩은 며느리가 미용독을 들고 찾아와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파마한 지 오래되셨죠? 제가 오늘 파마 예쁘게 해드릴게요. 아참, 이따 아버님도 제가 눈썹 멋있게 다듬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아유, 다 늙은 아저씨가 눈썹을 다듬어서 뭐 해? 아버님, 꽃중년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셨어요? 아버님은 워낙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잘생기셨으니까 눈썹만 조금 다듬으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실 거예요. 아마 홍콩 영화배우 뺨치실걸요? 며느린 미용사라는 직업을 살려서 저와 남편한테 머리며 눈썹이며 많이 신경을 써주더군요. 게다가 가끔씩은 쉬는 날에 저희 떡집에 와서 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우와, 어머님은 어쩜 떡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이거 어디 아까워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 예전엔 그냥 맛있고 정갈하면 그만이었는데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선호하더라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손님들도 변하고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거지 뭐. 그래도 그 변화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런 센스는 좀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게 하니까 어찌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며느리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플 때도 있었어요. 저희 며느리가 성격도 착하고 좋은데 소비 습관이 좀 안 좋고 식탐이 많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며느리가 좀 비싼 옷을 입고 있었나 봐요. 저는 명품 같은 거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저희 딸이 그걸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입고 있는 그 옷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에요? 새언니 돈 되게 많은가 봐요. 아, 이번에 월급 받은 걸로 큰맘 먹고 한번 질러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죠? 아휴, 지금 새언니가 그런 옷 살 때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우리 엄마 건물에서 공짜로 살고 있으면 오빠랑 둘이서 더 아껴 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새언니가 비싼 가방 샀다고 막 자랑하고 친구들이랑 한 끼에 15만 원 넘는 레스토랑에 갔다 왔다고 또 자랑하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오빠랑 돈을 모으겠어요? 참나. 내가 내 돈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요? 내가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데 이런 걸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가씨야말로 지금 나 어머님 건물에 얹혀 산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서러워 죽겠네. 서러워 죽겠어. 사실 저도 평소에 며느리가 돈을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아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저희 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린 그게 자기를 구박하는 거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저희 딸과 사이가 저와 남편 준다고 한울 사와서 구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구워진 한울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역시 비싼 고기가 맛있긴 맛있네. 아가씨, 다음에 올 때도 이거 또 사와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새언니, 내가 이거 새언니 먹으라고 사온 건 줄 알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 드시라고 사온 건데, 새언니가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아들도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여보. 이 접시에 있던 거 당신이 반 넘게 혼자 다 먹었잖아. 원래 같이 먹을 땐 혼자만 그렇게 욕심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며 삐지더군요. 제가 보니까 저희 며느리가 좀 철이 없고 욕심이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끔 그럴 때 빼곤 예쁜 짓만 하니까 차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저는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주 돌봐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혼자서도 애를 정말 잘 보더라고요. 애미야, 너 밤새 잠도 못 자고 수유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들어가서 좀 쉬어라. 우리 손주는 애가 보고 있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제가 보는 게 맞죠. 전 우리 하준이 얼굴만 보고 있으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나저나 어머님, 우리 하준이 아버님 닮아서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저는요, 우리 하준이가 얼굴도 얼굴이지만 성품도 아버님이랑 어머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그이도 성격이 참 좋지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더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까지 잘 보는 저희 며느리가 한 번씩도 속을 긁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떡집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 아무래도 저희 집 변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 아이, 변기가 고장났으면 사람을 불러야지 뭐. 내가 수리하는 업체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한번 전화해봐라. 네? 제가요? 이런 건 원래 집주인이 알아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집주인 역할까지 떠넘기시는 거예요? 전 그냥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세상에 월세도 안 내고 공짜로 살면서 그런 것도 다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혼자 집에서 애 보느라 정신 없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제가 직접 수리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 팔짱을 끼고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예요. 저 하마터면 며칠 동안 변기 못 쓰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젠 마음 놓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며느린 이제 제가 편해졌는지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위아랫집에 사니까 안부 인사하러도 자주 왔었는데 이젠 반찬이 필요할 때만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만 홀라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러더군요. 에이, 위아랫집에 살아서 보고 싶을 때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나저나 어머님, 지난번에 만드셨던 장조림이 진짜 맛있던데 저 또 먹고 싶으니까 또 해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가지러 올게요. 세상에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호의를 권리로 아는 건지 그냥 이젠 대놓고 필요한 걸 다 요구하더군요. 게다가 저희 딸하고도 여전히 티격태격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딸이 예쁜 코트를 입고 왔는데 며느리가 한번 입어본다고 빌려가선 갑자기 자기가 가지면 안 되냐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안 된다고 했더니 입을 삐죽 내밀면서 이러더군요. 아유, 치사해서 정말. 아가씨는 돈 잘 벌어서 이런 거 또 살 수 있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겨우 옷 가지고 유세나 떨고 아, 됐으니까 도로 가져가요. 며느리가 하도 그러니까 저희 딸이 며느리가 있을 땐 저희 집에 안 온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린 그렇게 심술궂게 굴다가도 또 하루는 살갑게 굴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아들도 중간에 껴서 참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손주가 어린이집에 갈 때쯤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찾아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우리 하준이도 어린이집 들어가니까 저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예전부터 미용실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저 미용실 차리게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봐둔 자리가 있는데 거기 계약하려면 돈이 많이 부족해서요. 저는 며느리가 자기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미용실을 차리는 건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며느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 미용실을 차려줄 수는 없었어요. 서울이라 안 그래도 월세가 비싼데 하필이면 대로변에 있는 큰 상가라 한 달 월세가 600만 원도 넘고 보증금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며느리가 돈을 너무 펑펑 쓰고 경제관념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못 믿었기도 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요즘에 우리 떡집도 예전만큼 장사가 안 돼서 힘들거든. 아니, 그래도 어머님은 빌라 건물도 갖고 계시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가 큰맘 먹고 미용실 한번 해보겠다는데 당연히 돈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누가 그걸 당연하다고 하니? 그리고 너도 미용실을 처음 차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단 작게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일단 작게 시작해서 미용실 운영하는 노하우도 쌓고 규모를 점점 늘려가면 되는 거잖니. 저랑 남편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또 입을 잔뜩 내밀고선 집에 돌아가더군요. 결국 저희 며느리는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돈에다 대출을 받아서 미용실을 작게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큰 미용실을 안 차려준 게 불만이었는지 그 뒤부터 저한테 자꾸 툴툴거리더라고요. 에미야, 미용실 오픈 준비는 잘 돼가니?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지?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떡집이나 차려보셨지. 미용실 같은 건 해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제가 뭐 말하면 알긴 아세요? 게다가 제가 혹시 집에 뭐 불편한 건 없냐고 물어보면 또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말해도 안 해주실 거면서 왜 물어보세요? 지난번에 변기 고장 났을 때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가 제가 졸라서 겨우 해주신 거잖아요. 집주인 역할도 제대로 안 해주시면서 괜히 쓸데없이 이것저것 참견하지 좀 마시라고요. 며느리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남편이 한마디씩 하더군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도대체 왜 그래? 어머니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시려고 여쭤보시는 건데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그래. 애미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필요한 거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집주인 역할도 안 해준다면서 시애밀 무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너한테 잘해줄 필요는 없는 거지 않니? 전 그래도 며느리가 잠깐 삐져서 그러는 거겠거니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미용실을 오픈했을 때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직접 만든 떡을 싸들고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미용실에 며느리의 지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어? 어머님 오셨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너 개업 축하하는 의미로 떡 좀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나저나 인테리어를 참 예쁘게 잘 해놨구나. 아, 그러세요? 근데 저 지금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라서요. 떡은 그쪽에 놔두시면 돼요. 며느린 그렇게 얘기하더니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를 떨더군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야 믹스 커피를 한 잔 타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머님,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 전 떡만 놓고 가신 줄 알았잖아요. 전 바쁘니까 이것만 드시고 알아서 가시면 돼요. 아셨죠? 세상에 시어머니가 개업 축하한다고 직접 만든 떡까지 싸들고 찾아왔는데 아무리 친구들이 있어도 그렇지 이렇게 홀대하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떡을 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옆에 떡하니 방치해 놓더라고요. 심지어 친구들과 수달 떨면서 은근히 저한테 빨리 가라고 눈치를 주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전 커피를 마시기도 싫어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며느리가 시애미를 반기지도 않는데 난 그냥 가봐야겠다.
아휴, 내가 이런 취급 받을 줄 알았으면 오늘 새벽부터 넣어주려고 떡도 안 만들 걸 그랬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선 밖으로 나가자 며느리가 절 따라와선 이러더군요. 어머님, 그러게 왜 쓸데없이 떡을 해가지고 오고 그러세요? 개업 축하하고 싶으시면 떡 말고 돈으로 주세요, 돈.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축하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버릇없이 돈 타령을 하고 있어? 마음보다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저한테 뭐 해주고 싶으시면 돈으로 해주시라고요. 아셨어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미용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전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 편하게 살라고 집까지 공짜로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며느리가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상의해서 며느리 버릇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랄 만한 깜짝 선물을 보내버리기로 했죠. 그래서 전 공책에다가 퇴거 요청서를 작성해 퀵으로 며느리네 미용실에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괘씸한 며느리한테 더 이상 배려를 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퇴거 요청서를 받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와선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지금 저희 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내가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돈도 안 받고 아이 우리 건물에서 살게 해주는 건데 넌 날 시애미로도 안 보고 돈으로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너네 내쫓고 다른 세입자 구해서 월세나 받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 집에서 당장 나가. 그렇게 며느리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약속이 있어서 조금 늦게 퇴근한 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한테 퇴거 요청서를 보내셨다면서요? 그래, 보냈다. 네 마누라는 꼬라지 때문에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저희 남편도 크게 화를 내면서 이러더군요. 성익이 너, 그러게 평소에 마누라 간술 잘했어야지.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네 엄마가 너랑 애미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직접 떡까지 해서 개업 축하해주러 미용실에 찾아간 네 엄마 커피 한 잔 주고 쫓아내? 너희들은 우리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건물에 살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네 엄마 말대로 당장 여기서 나가. 내일이라도 바로 부동산에 얘기해서 집 뺀다고 얘기할 테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며느리한테 화를 내더군요. 당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떡까지 해서 찾아갔는데 커피만 드리고 쫓아냈다고? 내가 당신 보고 제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했지? 제발 입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했잖아. 당신 우리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 없는 거 알아 몰라?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얼만데 당장 어디로 가냔 말이야? 그러자 며느린 당황해서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은 저희한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말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우리 하준이도 어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됐다. 나도 그동안 많이 참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부로 짐 빼라. 네 마누라가 맨날 버릇없게 행동하고 쌈딱처럼 우리 딸하고도 맨날 쌈박질만 하는 게 난 아주 골치 아파 죽겠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애원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국 아들 부부를 내쫓았어요. 나머지 살림살이는 나중에 보내줄 테니 일단 간단한 짐만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며느리가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자꾸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진짜로 부동산에 집 내놓으셨어요? 저 다시는 어머님한테 함부로 안 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제 갈 데가 없어서 급하게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었었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곳에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 내가 내 건물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줬을 때 잘했어야지. 너 그동안 네 멋대로 행동하고 욕심 부리다가 가족 간에 분란 일으킨 게 한두 번이냐? 게다가 월세도 안 내는 주제에 권리는 권리대로 다 주장하고 심지어 날 돈으로만 취급했지?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저 진짜 반성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저희 와이프가 잘할 땐 잘하잖아요. 사람이 매번 잘할 수만은 없는 거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 단단히 일러주고 있고 또 본인도 반성한다고 하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아들 역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난 지 2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손주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며느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평소에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졌나 봐요. 게다가 처음엔 맨날 고시원에 살다가 어머님네 건물에서 사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몇 년 지나니까 익숙해져서 당연한 건 줄 착각했었나 봐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절 안쓰럽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었다는 애가 남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디? 너 내가 미용실 안 차려줬다고 그때부터 나한테 기분 나쁘게 굴고 떡 같은 거 해오지 말고 돈이나 달라는 막말까지 했잖아. 그건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요. 저도 제 일에 욕심 있는 사람이고 진짜로 그 대로변에서 미용실 크게 차리면 잘할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당연히 그 돈도 제가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 못 믿어 하셔서 너무 섭섭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을 안 좋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으니 그냥 용서해 주고 다시 받아주라는 말이야? 아무리 네가 날 호구로 봤어도 그렇지. 겨우 그런 말 한마디로 내가 널 용서해 주길 바래?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니, 안 그래도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반성하는 모습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절 받아주시기만 하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반성문도 쓰고 이 사람이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한 달에 70만 원씩 월세도 내겠대요. 그동안 공짜로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저 앞으로 당연하게 어머님 건물에서 공짜로 살지 않고 꼬박꼬박 월세 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떡집 운영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제가 집안일도 싹 다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믿고 용서해 주세요. 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더군다나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손주가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잠시 얘기를 한 후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 한 번만 딱 넘어가 줄 테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라. 그리고 에미 너 내가 집에서 쫓아냈다고 해서 날 매정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다 너를 위해서 일했던 거야.
안 그래도 집도 없는 너희들이 돈 욕심만 부리고 사치하고 게다가 가족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도대체 너희한테 남는 게 뭐겠니? 맞아요. 제가 그동안 돈도 생각 없이 쓰고 너무 한심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 솔직히 부모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처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도 난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알겠니? 네, 그럴게요. 저 무조건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며느린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을 서럽게 울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져서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제가 며느리 한번 용서해준 이유는 그래도 저희 며느리가 그동안 저희한테 엄청 잘했던 것도 있었고 저희 손주 아들한테도 정말 좋은 엄마이자 아내였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분명하게 고칠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린 진짜로 반성을 했는지 그때부터 정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떡집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부터 저희 집에 와선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청소 싹 해놓고 갈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떡집으로 가보세요. 아유, 매일매일 문안 인사하러 오겠다더니 출근하는 애가 이 새벽부터 온 거야? 그나저나 올 거면 혼자 오지 왜 우리 손준 데리고 와? 너 설마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 약해질까 봐 그러는 거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하준이가 워낙 엄마 껌딱지잖아요. 어린이집 가기 전에 저랑 떨어지기 싫어해서 같이 온 거예요. 며느린 한 달 동안 매일 쓴다던 반성문도 진짜로 써서 가져오더라고요. 그 반성문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나 한주희는 그동안 쓸데없이 욕심부리고 가족들한테 함부로 한 걸 마음 깊이 반성합니다. 다신 가족이 가진 것에 욕심내지 않고 질투도 하지 않으며 아가씨네 부부가 우리 부부보다 잘났다고 해서 시샘하고 못되게 구는 짓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겠습니다. 며느린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미용실에서 오늘 손님이 몇 명 왔고 또 얼마 벌었는지도 다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 정도면 어머님한테 월세 꼬박꼬박 낼 수 있겠죠? 역시 어머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게 맞는 거였나 봐요. 그래, 그래도 네가 미용실을 잘 운영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돼. 너 평소에 비싼 옷이랑 가방 사면서 사치하는 거 한 달에 몇십만 원만 줄여도 그게 1년에 얼만 줄이나 아니? 그 돈 10년이면 몇 천만 원이야, 몇 천만 원. 그거면 나중에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고. 알았어요. 저 안 그래도 이제 사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암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봤자 쓸데없는 물건 사면서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네가 미용실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깨닫는 게 더 많을 거야. 네가 지금은 미용실을 작게 운영하니까 그래도 나갈 거 나가고 남는 게 있는 거지. 만약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크게 시작했으면 너 유지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직원도 훨씬 많이 써야 하고 월세 관리비도 몇 배로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어. 그것도 알죠. 제가 아무래도 그때 저 자신을 과대평가했나 봐요. 어머님은 보시는 눈이 이렇게 정확한데 왜 제가 그때 어머님 말씀을 잔소리라고만 생각했을까요? 저 앞으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새겨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며느리가 예전처럼 애교 있게 그렇게 하니까
저도 마음이 스르륵 풀어지더군요. 사실 저는 며느리가 끝까지 반성을 안 하면 진짜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니까 더 이득인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용서해 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저희 며느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싫어해서 집에도 잘 안 오던 저희 딸이 인정할 정도였어요. 하루는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저한테 선물 보낸 거 알아요? 글쎄 얼마 전에 저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축하한다면서 향수를 사서 보낸 거 있죠? 예전엔 나 돈 잘 번다고 질투하고 시기만 하더니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말도 예쁘게 하더라고요. 어머, 그게 정말이니? 아휴,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진짜로 너한테까지 마음 곱게 쓰기로 마음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보고 나중에 애들까지 데리고 다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도시락까지 싸겠다면서요. 세상에, 우리 새언니 진짜 많이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며느린 저희 딸하고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젠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예전엔 둘이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 싸워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며느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저희 집에 매일 와서 문안 인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청소까지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처음 몇 달만 지켜보고 그 다음부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일같이 문안 인사를 오고 쉬는 날에도 꼭 저희 집에 손주와 같이 와서 놀다 가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엔 애교 부리면서 주는 걸 받아먹기만 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 먼저 나서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과일은 제가 깎을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대신 우리 하준이랑 좀 놀아주세요. 하준이가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밌대요. 하준아, 그치? 맞아요. 난 우리 할머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노는 것도요. 그러니까 할머니, 저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네? 얼른요. 며느리가 달라지니까 집안에 항상 웃음만 넘치고 얼마나 화목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며느리가 워낙에 실력도 있고 장사 수완도 있어서 그런지 미용실도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느라 바쁠 텐데도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희 며느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저희 며느리를 믿어주고 싶어요. 저한텐 하나뿐인 소중한 며느리이고 저희 아들의 아내이자 살아가는 저희 손주의 엄마니까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땐 또 호되게 혼내야겠죠? 그땐 며느리라고 절대 봐주지 않고 무조건 냉정하게 할 겁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집안이 화목해서 늘 행복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찾아왔어요. 저희 며느리가 바로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첫째도 잘 키웠으니 둘째 손주한테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며느리의 버릇없는 행동에 화가 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성은 착하지만 좀 철이 없고 욕심이 많았던 것 뿐이거든요. 지금은 다 고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